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네, 코스피가 이틀 만에 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00선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주요 국내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잇따르면서 이 투자 심리가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네이버는 3분기 깜짝 실적으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요. 오늘 철강 금속을 비롯해서 서비스업, 증권, 비금속 광물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통신업, 전기가스업, 은행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마감했는데요.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은 상승으로 음식료, 담배,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출판, 매체, 복제, 섬유, 의류 등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하게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오늘 장세 투자자분들 이제 느끼시기에 역시 중국과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구나. 이제 한중 관계가 좀 따뜻한 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든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으로 작용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렇게 장에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중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의 기대에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절대 이제 외면하고 갈 수가 없는 사실이다. 한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번 상승이 많이 나와준 중국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뭐 고점에 매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위험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중국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바운드에서 이제 아웃바운드 관련된 업종들로서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행 관련 종목들 아니면 이제 뭐 관광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하게도 이제 밥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갔는데 뭐 쿠첸이라든지 쿠쿠전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검색식에 오늘 포착된 종목 중에도 있었는데 PM풍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많은 종목들 이게 화장품 관련 종목만 쳐다봤는데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구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고 공략을 잘만 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 그리고 뭐 단기간에 수익을 노리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한국과 중국의 이 정상회담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갈지 여기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한중 정상회담에 집중해서 장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관계 훈풍이 불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장세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권유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러한 상승장 속에서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이 포착됐는데요. 가장 먼저 포착된 PN풍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용품 전문 업체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밥솥 관련 종목들. 이 밥솥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투자자분들 어느 정도 이제 주식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쿠쿠전자라든지 뭐 쿠첸, 지금 오늘 포착된 PM풍년이라든지 이런 밥솥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 말 그대로 이제 내수 관련해서 매출을 많이 내고 있었고 뭐 중국의 매출을 어느 정도 의존 더 많이 하고 있는 기업도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습관도 많이 서구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쌀 소비량이 대폭 줄어드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그 밥솥 매출을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졌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 역시 인구가 많은 중국이 가장 매출을 올리기가 쉬운 매출처였고 역시 밥솥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중국 매출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드 보복까지 터지면서 밥솥 관련 종목들까지 타격을 많이 입었다. 그러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었는데 최근에 이제 PM풍년도 보시면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큰 폭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이때부터 해서 사드 보복 관련해서 뭐 끊임없이 하락을 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바람이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느낌이 드니까 바로 또 이제 밥솥 관련 종목이라든지 어제 말씀드린 엔터 관련 종목들 차츰차츰 고개를 빼꼼빼꼼 내밀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뭐 그 사드 관련 종목들 뭐 카지노나 여행, 관광 아니면 화장품 이거 이제 뭐 회복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생각보다 사드 타격으로 입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사업 진출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잘만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노다지 같은 종목들이 많고 이런 종목들 잘 찾으셔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단기 매매, 장중 단타 또는 뭐 이제 중기 매매로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명해드리고 있는 이 검색식 여기에도 이제 집중을 하셔서 이제 보시면은 이평 돌파라든지 장인 포착, 여기 포착된 종목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서 포착이 됐고 공략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서 장인 포착은 장중 단타, 오전에 뜨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뜨는 종목은 다음 날이나 아니면은 뭐 연속으로 다시 한번 떴을 때 오전 장중 단타를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겠고 이평 돌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은 이제 단기 매매로서 눌림목을 공략하신다든지 이런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단기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M풍년 역시 사드 타격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한중 관계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이 종목도 오늘 수혜를 받아서 급등했는데요. 앞으로 단기 매매뿐 아니라 중기 매매로도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가장 큰 상승세 나타낸 세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여행사가 한국 관광객의 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 검토를 재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어제 여행주와 또 항공주 일제히 동반 상승했다는 소식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수혜를 이 종목도 함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도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세중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간 이후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세중 같은 경우는 이평 돌파에 검색됐다는 점, 요건 이제 장중 단타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단기 매매. 말 그대로 이제 뭐 3거래일 정도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길게 잡은 한 5거래일 요 정도 이제 잡고 가시는 게 좋겠고 5거래일을 넘어갔는데 이제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단기 매매에는 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월요일 날 잡아서 금요일 날 마무리 짓는 이런 식으로 한 주 안에 마무리를 짓는 이런 매매를 이용하시기에 이평 돌파 검색식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 돌파 검색식을 사용하실 때는 장중 단타가 아니고 3에서 5거래일 정도 보시는 매매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고 5거래일을 넘어간다든지 마지노선을 한 3거래일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고 흐름이 뭐 괜찮다,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다 하면 5거래일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추세가 굉장히 좋지도 않고 뭐 질질 끌리는 성향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3거래일 정도에서 바로바로 끊어주시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이평 돌파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정도를 보는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중 역시 여행 관련 종목으로서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그 여행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동반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바로 이 밥솥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주었는데 솔직히 이 밥솥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지만 이게 어느 타이밍에 올라갈지가 참 애매했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그렇다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잡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금 딱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 줬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린다면 혹은 눌림목을 준 이후에 반등을 주는 구간을 노린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검색식을 3거래일 정도 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평선 돌파 매매법은 마지노선을 3거래일로 잡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글로벌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SM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량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오늘 포착됐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 가지고 온 종목들이 세 종목 모두 다 중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에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글로벌 SM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이 무슨 업종이라서 올라갔다라고 이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오늘 오른 이유가 일단 국내에 상장해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를 통해서 괜찮은 이제 화해 모드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면은 당연히 국내에 상장해 있는 중국 기업들 역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다.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 상장해 있는 그 중국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 반등이라든지 여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로벌 SM이라는 이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한번 빼꼼 머리를 들어주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윗꼬리를 보시면은 121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도 뚫었을 때 뭐 61선을 뚫어도 121선에서 계속해서 좌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좌절되면서 떨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121선을 뚫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추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을 공략하실 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략법을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 이 글로벌 SM 같은 경우에 차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종가 기준으로 하셨을 때 121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종가 기준으로 뭐 다음 주 안에 뭐 121선 위로 종가가 머리를 들고 121선을 돌파를 해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종가 기준을 했을 때 눌림목을 보여주고 121선 지지만 확인해 준다면 충분히 단기간 뭐 3거래일이 아니라 1, 2거래일 안에도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운 그 관망 모드로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121선을 돌파하면서 지지를 확인되면 그때 공략하셨을 때 단기 매매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SM이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인 만큼 이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또 이 종목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총 3종목 한중 관계 관련한 주들로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 노트 진행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업종 바로 이 카카오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주식시장에서 한동안 굉장히 돌풍을 일고 왔던 이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이 투자자분들이 카카오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으실 겁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관련돼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테마가 묶이고 이런 식으로 엮여가지고 카카오와 뭐 하나라도 좀 엮인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한 번쯤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카카오와 어떤 종목들이 연관이 돼서 올라갔었고 앞으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카카오는 물론이고 앞으로 여기에 함께 이제 뭐 MOU를 체결한 기업도 있었고 뭐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지 카카오와 관련된 종목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제가 강의 막판까지 소중한 내용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 강의 마지막에는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이 될 만한 정보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해서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 카카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궁금증 확실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가 바로 카카오와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지 과연 카카오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 구간을 보여줄 것인지 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이제 성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또 추가적으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고 강의 막판에는 또 이제 소중한 정보들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강의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카카오의 이 분사를 통한 자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료 서비스를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아니면은 여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카카오톡 기반으로 한 카카오 택시라든지 상당히 많은 플랫폼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카오톡이 국민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메신저 관련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던데 카카오톡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민 메신저 어플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국내 인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카카오톡은 수많은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광고 매출까지 끌어들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여타 서비스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제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었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지금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 200 종목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까지 카카오가 계속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해 왔고 그 중간중간에는 퍼블리싱 기아, 블루홀의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카카오 게임즈로 이제 들여오고 추가적으로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여기에 관련된 이 금융산업까지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놓았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해 가지고 좀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카카오가 나아가고 있는 돌풍의 핵으로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이슈로는 흔들릴 만한 업종과 기업이 아니다. 지금 카카오라는 종목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고 앞으로 눌림목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카카오와 관련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분사를 통한 자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카카오를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매출 구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노란색이 바로 광고 관련된 매출, 그리고 이제 중간에 회색 관련된 게 바로 컨텐츠, 나머지 이제 밑에 연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타 부분에서 매출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타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그 카카오 모빌리티,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카카오 내비 아니면 뭐 카카오 그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이 운송 그 이동과 뭐 택시나 이런 내비게이션 관련된 어플들,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게 바로 이 모빌리티에 들어가는데 이 기타 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에 들어가는 게 게임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뭐 뮤직, 그리고 뭐 웹툰이나 소설, 다음 웹툰과 거기에 관련된 뭐 카카오 페이지에서 나오는 매출처, 여기에 관련된 매출을 이제 합산한 거고, 이모티콘 관련된 이 매출도 콘텐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나머지는 광고에서 매출을 들여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광고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콘텐츠가 지금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광고 매출이 이 정도고 콘텐츠는 게임이나 뭐 뮤직, 뭐 웹툰이라든지 뭐 이모티콘 이런 걸 다 합산한 거기 때문에 콘텐츠는 이제 여러 가지가 뭐 합산해서 이 정도고, 광고 매출이 상당히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광고에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카카오의 지금 상승세를 받쳐주고 있는 뭐 지지 기반과 같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컨텐츠 부분에서 웹툰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부분, 그리고 기타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여기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 분야는 적극적으로 이제 뭐 이윤을 창출해낸다든지 매출처가 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분사를 통해서 독립을 시킨 이후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출을 끌어들이기 위해, 말 그대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고 분야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이 어플을 통한 매출도 앞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게임 관련된 카카오 게임즈, 지금 상장도 굉장히 뭐 기업 공개 IPO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고 관련된 매출, 네이버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큰 폭으로 뭐 주가를 끌어올린다든지 이렇게 우량주로서 거듭나기까지 광고 매출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만큼이나 카카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분기별 광고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분기별 매출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광고로 나오고 있는 매출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구나. 이 정도 광고 매출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조금만 더 이제 성장을 해준다면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산업, 카카오 게임즈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또는 핀테크,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관련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매출들이 적극적으로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카카오가 뭐 광고 매출만 이 정도로 받쳐준다면은 추가적인 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매출이 이 정도 이제 뒷받침이 돼주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 바로 이 카카오페이 관련된 이제 산업과 여기에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지금 2천만 명을 돌파를 하고 있다. 2017년 10월 기준인데 가장 최근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애플이나 뭐 다른 어플에서 사용을 하던 그 간편 결제 시스템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요새 대한민국에서는 카카오톡을 안 쓰는 인원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기반으로 한 이 카카오페이가 훨씬 더 편리하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것이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고 뭐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쓰는 거 카카오페이를 쓰지. 카카오톡 뭐 카톡으로 바로바로 이제 입금도 받을 수가 있고 저도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친구에게 돈을 이제 주고받을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친구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이제 돈을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했는데 너무 간편해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냥 바로 계좌번호 입력하고 이제 그 송금만 누르면은 바로 이제 돈이 입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니까 야 이게 카톡을 통해서도 그냥 바로바로 송금이 가능하고 또 이제 돈을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너무 편리하다.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구나. 이런데 지금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뭐 젊은 세대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소비자들이 카카오페이를 쓰고 싶다거나 쓰지 않기가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 기반 말 그대로 전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기반으로 광고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 카카오페이를 통한 인원들을 카카오뱅크 쪽으로 몰아올 수가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뭐 여수신 합쳐서 뭐 3천억이 된다느니 5천억이 된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수신이 벌써 지금 9,7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수신만 들어오고 있는 돈만 벌써 1조가량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신이 지금 뭐 7,500억 원, 그리고 뭐 계좌 수도 이미 방금 전에 보셨듯이 2,000건을 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뱅크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고, 뭐 지금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그 분야에서도 사업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 뭐 저는 이제 네이버와 지금 다음 카카오를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에 비해서는 아직은 기업의 이제 규모가 많이 작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나중에 봤을 때 네이버와 대등하게 이제 붙을 수 있는 우량 종목 말 그대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생각에 미친 이유가 바로 그 굉장히 커다란 플랫폼인 이 카카오톡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겠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데에는 뭐 야 카드가 뭐 3개월이나 걸려서 왔다더라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냐. 카카오페이가 너무 편리하고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너무 편리해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감동시킨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ATM 수수료가 무료다. 지금 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은 큰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소비자들은 감동을 하고 야 내가 지금까지 맨날 ATM기 아니고 은행 가서 뽑고 막 내 그 주거래 은행 가서 뭐 거래하고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ATM기 아무 데서나 해도 수수료도 안 내고 너무 편하다.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가 야 그냥 카카오뱅크 써야지. 이제 속 편하게 ATM기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부터가 벌써 소비자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고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겁니다. 야 3개월 정도 참아가지고 뭐 카카오뱅크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체크카드를 뭐 발급을 받는다든지 여기까지 이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나한테 이제 도달하기까지가 무슨 3개월이 걸린 적도 있다. 지연이 많이 됐다. 은행 가면 거기서 바로 주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ATM 수수료 무료. 이런 이 작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참고 견디고 이 카카오뱅크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룩하고 있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젊은 세대들,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자녀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이 대학생, 중고등학생 말 그대로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에서 이런 작은 이 디자인에서부터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 층에서는 어린아이 층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디자인, 뭐 귀여운 디자인이라든지
카카오 이모티콘 이런 캐릭터 산업을 이 체크카드에 입히면서 와, 기존의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귀여운 체크카드, 이제 가져가지고 결제할 때도 좀 기분 좋게 결제할 만한 이런 체크카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이제 프렌즈들이 여기 이제 보이는데 뭐 라이언이라든지 어피치라든지 이런 무지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 산업을 여기에 입히면서 아, 이제 뭐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게 좀 딱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로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손쉽고 편리한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적극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관련된 캐릭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굉장히 저는 영리하게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역시 이에 발맞춰서 올라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림 시큐리티인데 이 드림 시큐리티는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고 이때 카카오뱅크가 설립된 이후로 큰 폭으로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야 드림 시큐리티가 이렇게 올라가면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카카오뱅크 관련된 종목으로 이때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도 아낌이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종목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가 본격적인 매출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한 사업을 영위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이 드림 시큐리티, 뭐 카카오뱅크 관련 종목으로서 연결이 됐고 체크카드 그리고 이제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때 중간에만 가시더라도 뭐 급등을 해가지고 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드림 시큐리티 상한가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 관련된 종목으로 포착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약수익이라도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다. 단기간에 뭐 이상 거래를 본다든지 추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의 매매가 관련 종목에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카카오뱅크 이외의 사업에서도 관련 종목으로서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더 있었고 그런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배틀그라운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게 바로 카카오 게임즈였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분사를 통해서 이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모빌리티도 따로 떨어뜨리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따로 떨어뜨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에 더불어서 상장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기업 독자적으로 이제 나오게끔 하겠다. 카카오라는 기업이 여기 모회사로서 있으면 자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처들을 삼겠다는 이 목적이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카카오 게임즈가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면서 여기서 카카오 게임즈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게 바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간단하게 게임 산업에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서 얼마나 그 게임이 흥행을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동네 PC방에만 가까운 곳에 가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까운 PC방에만 가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있는 뭐 학생이라든지 뭐 유저들이라든지 게임을 하고 있는 PC방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들이 과연 어떤 게임을 하고 있고 어떤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지 PC방 그 동네 근처 PC방 한 5곳만 조사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을 조사를 하시면 바로 어느 정도 그 트릴과 윤곽이 잡힙니다. 최근에 동네 PC방 가셔가지고 이제 어느 게임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면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모니터에 켜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 개발한 게임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적이 지금까지 지금 손에 꼽았고 이런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국내 게임은 제가 보기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
냉큼 여기와 손을 잡으면서 블루홀과 손을 잡으면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PC방 점유율에서 1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두 번째 랭크되어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이 300주가 넘는 기간 동안 PC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압도적으로 PC방 장악력을 가지고 있던 게임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는 점. 이 점에 저는 좀 더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이 게임이 아직 정식 출시도 전인데 이 정도라는 점. 저는 여기서 더 강조를 하고 싶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배틀그라운드 게임 화면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총을 들고 이제 살아남는 생존 서바이벌을 이루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게임이 PC방에만 가시면은 이 모니터에 지금 이 게임 화면이 상당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방 점유율에서 얼마나 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한번 동네 PC방 몇 곳만 돌아다니시면 이 유사한 화면이 상당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배틀그라운드가 그러면 다냐? 이게 다가 아니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음향사라는 게임도 역시 출시를 하면서 적극적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여기서 앱스토어에서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다운로드 건수를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음향사라는 게임은 매출을 뭐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목적도 뭐 있겠지만 저는 어느 사실에 이제 초점을 맞췄냐면 이제부터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출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바로 신작을 출시를 하고 이어서 실적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음향사와 배틀그라운드 최근에 이 두 가지 게임을 통해서 실적을 개선을 목표로 두고 있고 실제로 2015년도에는 매출액도 굉장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다,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2016년 들어서 매출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 이것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앞으로 매출을 내주고 더 나아가서 후속작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과연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질지 물론 이 매출액도 중요하겠지만 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할지 기대가 상당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 관련돼서 올라간 종목 바로 넵튠입니다. 이제 투자자분들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블루홀이라든지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익숙하실 겁니다. 넵튠이라는 기업이 관련 종목으로서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뭐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막 배틀그라운드와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이제 공식 기사가 나온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요 캔들 네모칸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요 부분부터 해가지고 8월 1일 즈음부터 해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와 이제는 멈추겠지 했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루홀의 지금 시장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오에서 이 넵튠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뭐 100억 가량 투자를 했으면 이 넵튠이라는 기업이 거기에서 말 그대로 카카오에서 투자를 받은 자금으로 다시 또 블루홀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블루홀이 다시 한번 카카오 게임즈와 손을 잡게 되고 배틀그라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그로 인해서 넵튠이 블루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넵튠이라는 종목이 카카오 관련 종목으로 묶여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림 시큐리티, 넵튠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카카오라는 지금 기업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 지금 사업 활동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몸집 불리기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몸집 불리기에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역시 자금 흐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 번 이제 뭐 카카오가 사업을 한번 체결하고 뭐 MOU를 체결한다든지 뭐 관련된 종목으로 연결이 되고 상승세를 나타내는 걸 초기에 보신다면은 오늘 이 종목이 떴는데 왜 떴지? 아, 카카오랑 묶여 있네. 이렇게 보시면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최근에 뭐 코맥스라는 종목도 MOU 체결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은 블루홀이 지금 게임 산업에서 다음 타자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W라는 게임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배틀그라운드뿐만이 아니라 이 블루홀에서 이제 제작하는 프로젝트 W 역시도 북미와 유럽의 이 판권에 대해서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젝트 W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고 원래 뭐 음원이 한번 대박이 나면은 다음 이제 음원까지 기대가 많이 되듯이 게임 산업 역시 한번 배틀그라운드가 히트를 쳤기 때문에 다음 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의 상승을 한다. 여기에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 산업 더불어서 어떤 산업을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빌리티 산업과 핀테크 산업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봤을 때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지금 이 차트인데 이 SK텔레콤 관련해가지고 티맵이라든지 원래 시장에 이제 존재했던 요 관련 어플들이 이미 시장 업계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등장을 했는데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 전 국민이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지금 그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는 점.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어플과 이용자 수라든지 뭐 횟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혀 뒤지지가 않고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했을 때 오히려 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포도트리라는 사업 역시도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에서 큰 폭으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매출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네이버 웹툰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 밑에 바로 이제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이 이 이용 현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젊은 뭐 이제 이용자층에서는 이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웹툰, 네이버 웹툰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기반으로 한 사업을 통해서 뭐 광고 매출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사업을 영위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만 매분기 평균 140%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하루에 1억 매출을 넘어서는 기록까지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앞으로도 너무나 큰 상승 기대가 남아있고 광고 매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업종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카카오와 묶였을 때 뭐 지금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카카오 뱅크 관련된 드림 시큐리티, 카카오 게임즈 관련된 넵툰이 주목을 받았다면 과연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미리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넵툰이나 아니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된 넵툰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 관련된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처럼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못다 해드린 이 카카오에 관련된 숨겨진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수익을 볼 수 있는 공략법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비법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관련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카카오가 이 카카오톡이라는 워낙 큰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광고 매출이 카카오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또 카카오페이지 등으로 꾸준히 매출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카카오의 미래는 아주 맑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들로는 드림시큐리티, 넵튠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워낙 카카오가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 종목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숨겨진 종목들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모두가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들에 눈이 쏠려 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이 지금 가지 않은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서 공략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말고 이 비법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